121번부터 130번까지 3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21번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형용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opposite이라고 하면 반대편의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물론 뭐 opposite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무엇의 반대편에 라고 하는 의미로도 쓸 수 있지만 형용사로 보셔야 되고,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단어는 명사로도 쓸 수 있고, 명사로 썼을 때는 뭐 아파트 살 때 프리미엄 준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할증료의 뜻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보험료도 우리가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해요. insurance premium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니까 자, 토익에서는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assorted는 자, 다양한, 그죠? 구색을 갖춘 이런 뜻이죠. assortment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색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prepared는 준비된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자, 이 사람이 말이죠. Mathers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들었어요. 뭐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to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네요. 뭐 하라고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도록. regarding은 잘 아시겠지만, 자, 이거는 선택지로 나올 때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regard가 동사로서 뭐뭐를 간주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ing가 붙으면 자, 순수하게 전치사로 쓸 수 있고 concerning과 함께 알아두셔야 되며 의미는 about의 뜻입니다. 뭐와 관련된 질문일까요? 자, 바로 cost effective nat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을 해석을 여러분들이 안 하신다라고 치고요, 이제.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regarding 이하와 관련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되라? 자, 준비가 되어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이겠죠. 나머지 선택지들은 전부 다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문맥상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D로 여러분들이 확정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시험을 보러 가셔서도 이 D는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는 아깝죠? 제가 만든 문제니까 저도 아까워요. 예, 그래서 해석 꼼꼼하게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구조문법 어휘에 자,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ture라고 하는 단어는 자연의 뜻으로 쓰이지 않으면 본질, 특성 이런 뜻이 있죠. 자, 효과적인 그런 어떤 그 nature가 되겠습니다. of its most recent marketing campaign.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자, 그런 그 마케팅 그런 어떤 캠페인이 있었겠죠. 마케팅 운동에 자, 그런 nature, 가장 효과적인 그런 본질, 그죠? 그래서 비용 효율적인 그런 본질에 대해서 자, 질문에 대답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으라고 자,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nature는 자연의 의미로 쓰이지 않으면 본질, 특성의 의미로 자,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시면 자, 요거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offer 이하에는 뭐가 나오는 게 맞아요? 명사가 나오는 게 맞죠. 타동사 이하의 명사가 아닌 것은 지우시면 A번이 동사고 그 다음에 B번도 ED형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advisor의 사람이냐 아니면 advice의 자, 사물이냐가 답이 되는데요. 뭘 제공했을까요? 자, 바로 article이 제공하는 것은 사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어로 적절한 것은 something 명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D번인 것이고요. offer라고 하는 동사는 수요동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패턴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수요동사는 somebody가 나오게 되면 뒤에 something이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제공해 주다가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something이 강조되기 위해서 앞쪽으로 빠지게 되면 전치사 to가 붙죠. offer는. 그래서 자,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제공하다인데 이때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구이기 때문에 옵션이라 없어져도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게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조언을 제공하고, 자, 조언 다음에 전치사 on은 about의 뜻이죠. 그래서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해석이 안 되면 about으로 해볼 것을 학생들에게 많이 권장을 하니까 자, 해석 문제가 앞으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자, on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보시면 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정이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딱 읽고 답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에 대한 거죠? anything from. 자, 그 다음에 to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으로부터 이것까지. 자, how to soothe your teething toddler. 자, 좀 복잡하죠? Soothe는 진정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eeth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치아와 관련된 얘기죠. 그러니까 teething이라고 하면 이가 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가 나는 시기에 그런 어떤 toddler는 어린아이죠. 자, 이 아이를 진정시키는 방법으로부터 어디까지? 바로 how to fight, 자, arthritis 이렇게 돼 있어요. arthritis는 관절염이죠. 그러니까 관절염과 싸우는 그런 방법까지, 자, 이것으로부터 이것까지의 그 무엇이라도 좋은데 그 어느 것에 대한 조언이라도 자, 제공을 한다. 뭐가요? 자, 잡지의 기사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자, 품사 문제였는데 명사가 2개 제시됐어요. 명사 자리에. 그래서 사람 명사, 사물 명사를 구분짓는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가시면 자, 요거는 A, B, C, D가 모두가 또 전치사네요. 자, 그런데 어떤 전치사가 답이 되면 좋을까요? 자, A부터 D까지 의미가 서로 다른데요. 자, 일단 좀 해석이 좀 잘 안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해요. 이 문제는. 자, 보시면 자, infractions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infrac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infract가 원래 위반하다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infraction이라고 하면 위반의 뜻이에요. 그래서 speeding infractions라고 하면 자, 속도 위반이 되겠습니다. 자, 필요한 단어니까 별표를 하나는 드릴게요. 자, 그래서 스피드와 관련된 위반인데 동사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carry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committed는 다시 한번 동사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타동사는 뒤에 뭐가 있어야 동사예요? 목적어가 있어야 동사라니까요. 지금 A, B, C, D가 다 전치사니까 이건 동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commit가 주로 이제 토익에서 누구누구를 어디에 전념케 하다의 뜻으로 제일 많이 쓰이잖아요. 두 번째로 쓰이는 뜻이 바로 자,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위탁하다라고 해서 commit something to somebody의 패턴으로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사실은 사전에는 1번의 뜻으로 나와 있지만 어떤 나쁜 행위를 범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자, 가장 적게 쓰여요. 토익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3번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범하여진 자, 그런 어떤 범죄 행위가 되겠어요. 범죄라고 하면 또 너무 또 기분이 좀 그럴래나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speeding infractions라고 하는 건 속도 위반이니까 범하여진 속도 위반입니다. 바로 자, within city limits. 그러니까 도시 지역 안에서 범하여진 speeding limit예요. 맞죠? 자, 그래서 into는 어디 안으로의 뜻이고 behind는 어디 뒤에라고 하는 뜻이고 over는 자, 뭐 우리가 장소를 나타내면 어디 위치를 나타내면 어디 위잖아요. 물론 over가 뒤에 기간이 오게 되면 어떤 기간에 걸쳐서의 뜻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요. 수치를 나타낼 때는 뭐뭐 이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세 가지 뜻 정도는 over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선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도시의 이내, 자, 그 도시 안에서 자, 범하여진 자, 그런 speeding 위반이 자, 이런 얘기고요. carry라고 하는 단어 뜻이 굉장히 많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만 해도 여러분들 운반하다, 나르다의 뜻 기본적으로 하나 했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어떤 상품 따위를 취급하다, 다루다의 뜻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렸잖아요. 자, 근데 carry에는 뜻이 정말 많습니다. 오죽 뜻이 많으면 여러분들 그 코미디언 중에 짐 캐리도 있잖아요. 자, 물론 뭐 헛소리였지만요. 자, 아무튼간에 carry라고 하는 단어는 이번에는 떠맡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위반이 떠맡게 된다. 무엇을? 자, 좀 더 높은 그런 범칙금 되겠죠. 페널티. 그러니까 좀 더 높은 벌금을 떠맡게 된다니까 그 좀 더 높은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건 번역하셔야 됩니다. carry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떠맡다의 뜻으로 쓰였어요. 이것도 별표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carry의 다양한 의미를 하나 챙겨두시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 문제에 또 의의를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보시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뜻이 없으면 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이 지역 이내에서 벌어진 이런 범죄가 자, 어떻다? 좀 더 높은 자, 그런 범칙금을 자, 떠맡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뭐보다도요? 바로 surrounding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의 의미의 형용사로 쓰였고요. 자, 둘러싸고 있는 그런 그 주변 시골 지역 있죠. rural이라고 하는 단어는 urban의 반대말로 시골의 뜻이고요. 시골 지역 안에서의 그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those는 뭐죠? infractions. 됐어요? 그러니까 시골 지역에서의 그런 속도 위반보다도 더 높은 범칙금을 자, 떠안게 된다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범위야. 자, 범위, 어떤 지역 이내를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B번으로 정답을 선택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B번으로 정답 정하고요. 자, 전치사 어휘 문제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 A, B, C, D가 모두가 다 선택지가 다 품사가 좀 다를 수 있어요. either는 여러분들 일단 형용사, 그 다음에 대명사, 기본이죠.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접속사로도 쓸 수 있고 부사로도 쓰여요. 부사로 쓰이면 특이하죠. 문장 꼬랑지에 부정문이라고 하는 조건 2개가 이제 붙어야 되고 의미는 또한 역시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nobody는 당연히 이제 명사고 all은 당연히 형용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자, 여기는 뭐 누구 자리죠? 바로 that 이하에 자, 명사가 들어가야 될 그런 자리예요. 선택지는 4개 다 사실 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not either가 자, 지금 그 neither의 개념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명사, 형용사, 접속사, 부사가 다 되는 거예요. 자, 접속사로 쓰이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의 구조로 가게 되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넘어가시고요. 그러면 여기는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4개가 다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지금 어떤 명사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단서가 지금 누군가요? 그렇죠. 대절 이하의 주어 자리의 명사를 고르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는 지금 복수의 주어가 나오는 게 맞죠. 그래야 뒤쪽에 were와 결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얘네들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가 주어면 당연히 단수동사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왜냐면 얘네들 중에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뭐란 얘기죠? 전체란 얘기예요. 전체 뭐뭐뭐 중에서 어떤 주어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주어가 복수가 돼야지 뒤쪽은 당연히 복수예요. 지금 여러 개들 중에서 자, 지금 복수의 주어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나 둘 다 아니면 안 되겠고 nobody도 안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were라고 하는 자, 지금 복수동사와 만날 수 있는 주어는 자, 지금 C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plans 전체 다를 말하니까 이것은 여러 개의 플랜을 말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C번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 필요했나요? 자, 이 문제도 사실은 해석이 필요 없었던 문제였어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정하고요. 하나만 좀 정리를 해보면요. 부분의 명사가 나오고 of 이하의 전체 집합이 나오는데 자, 이때 복수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단수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불가산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셀 수 없는 명사의 일부분, 대부분, 전부 얘가 주어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셀 수 없는 명사가 뒤에 붙어 있으면 셀 수 없는 명사의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걔도 셀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 한 채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A building. 자, 한 채의 건물의 일부분이라고 하면 뭐죠, 여러분들? 당연히 한 채가 안 되는 거잖아요. 0. 몇 채잖아요. 혹은 맥시멈으로 한 채의 건물 전체. 예를 들어서 자, all of the building 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 전체를 말하는 것이니까 전부 다를 말해도 한 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주어는 당연히 자, 단수로 취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개가 복수가 나올 때는 여러 개 중에 일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일부분이 one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some이나 most나 all이나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복수 취급받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 어떻습니까? 뒤에 동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 일치시키면 돼요? 여기에 따라서 일치시키면 돼요. 불가산명사가 나오면 단수동사, 복수명사가 나오면 복수동사, 단수명사가 나오면 다 단수동사로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본질은 주어는 계속 얘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단수 취급을 받느냐, 복수 취급을 받느냐는 전체 집합이 단수냐, 복수냐, 불가산이냐에 따라서 정해진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외우시면 안 되고 정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 따라가니까 외우세요. 이건 별로 좋은 수업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걸 이해하시면요. 앞으로 10년 후에 이 똑같은 토픽을 만나더라도 아, 맞아. 나 저거 옛날에 이해했었어.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자, 시험을 잘 보실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쓰실 때 잘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점수 올리는 것이 우리에게 목표 맞죠? 그러나 점수 올리는 것이 궁극적 목표는 아니고요. 그렇게 잘 배워서 영어를 잘 쓰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다라고 믿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들을 잘 활용하셔서 영어를 잘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는 거죠. 됐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당연히 답은 잘 맞추셔야 되고요. 정답은 C번입니다. 자, 그러시면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톰슨이 놀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감정동사 챌린징 해봤잖아요. 자, 그래서 ED가 맞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런 감정을 유발당한 상태예요. 놀랐습니다. 자, 왜 놀랐죠? 바로 알게 되거나 배우게 돼서 놀랐습니다. 뭘 알게 돼서 놀랐습니까? 바로 that year를 알게 돼서 놀랐는데요. 자, 그 renovation이라고 하면 보수유지, 보수공사, 개조공사죠. 그럼 보수공사 계획들 일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계획들 모두가 다 어떻게 됐다? 계획들의 전부 다가 수용이 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자, 바로 위원회인데요. 자, 건물을 갖다가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위원회가 있나 봐요. 그 위원회에 의해서 수용이 되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놀랬다. 저거는 이제 그 긍정적 의미의 놀라움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124번 문제를 통해서는 자,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가 주어로 왔을 때는 그 전체 집합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따라서 규정된다라고 하는 자, 개념을 가지고 자, 그 아이들이 만약에 주어로 쓰였을 때는 동사 구성이 단수로 되느냐 복수로 되느냐를 잘 따지는 방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해 봤습니다. 자, 125번 가시죠. 25번에 A, B, C, D가 모두가 다 명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ndividual은 자, S를 빼게 되면 형용사, 명사 동일형이에요. 개인적인, 그 다음에 자, 뭐 개인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배우 중에서는 이계인이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요. 자, 그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directions는 뭐 당연히 약도의 뜻도 있고 지시사항의 뜻도 있죠. materials는 재료, 자료의 뜻이고, 자, 그 다음에 locations는 위치의 뜻입니다. 자, 누굴까요? applying for. 괄호로 묶어보실래요? 자, 끝났네요. 여기는 사람 명사가 나와야겠어요. 자,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바로 자, 영업직에 지원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될 수가 없고요. 자, 지원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실제로 시험장이었다면 여기까지만 해석하시고 답을 골라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알아야 되겠습니다. 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바로 광범위한 출장이 요구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5문항을 풀어보셨는데요. 자, 이번 5문제도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 부분의 대명사가 단수 취급을 받느냐 복수 취급을 받느냐에 대한 논리를 정확하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화해 두신다면 자, 뭐 소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3번째 강의 전반부 강의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I'll be right back. 저는 바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자, 강의 후반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 자,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로 가시죠, 여러분들. 자, 126번 문제는 부사로 A, B, C, D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typically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전형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일반적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해석을 전형적으로 라고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문장도 좀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통 일반적으로 자,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gradually는 점점 더 이런 뜻이죠. 점증적으로 천천히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preferably라고 하면 뭐 선호하여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 barely라고 하는 것은 겨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가지의 여러분들 자, 의미를 가지고 가는데요. preferably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보면 그 prefer가 원래 선호하다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아하여 이런 뜻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가급적이면 자,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더 좋아해서 이거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테크니컬하게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를 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I preferably like Chinese food. 그죠? 가급적이면 중국 음식이 좋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가시면요, 부사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올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그 컴마로 끊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부사절이죠. 자, 모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바로 in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그리고 얘가 동사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그러니까 Sunset Ridge라고 하는 요 이웃 지역이에요. 이웃 지역의 주택의 가치가 hover.
hover라고 하는 게 뭐죠? 그죠? 요 동사가 지금 여러분들 요 126번 문제의 정답을 내는데 핵심인데 혹시 여러분들 그 hovercraft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모르시는 학생도 있을 텐데 수륙 양용의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람 막 이렇게 불어가지고 그 물 위에서도 다니고 그다음에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 바퀴가 생겨가지고 이제 또 가기도 하고 이런 수륙 양용차를 우리가 hovercraft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hover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자리에서 맴돌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커다란 그런 어떤 그 선풍기 같은 게 정말 대형이 이렇게 달려 있죠. 그게 막 돌아가면서 자, 물 위에 뜨게 되면 이제 움직이죠. 근데 그게 제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돌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hovercraft라고 하고 hover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맴돌다의 뜻입니다. 어디 주변에서 맴돌죠? 자, 바로 20만 달러 근처에서 일반적으로 맴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팔았습니다. 그의 집을 얼마에 팔았죠? 26만 5천 달러에 지난주에 팔았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의 금액으로 지금 뱅뱅 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를 모르면 답을 쓰기가 쉽진 않았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20번대가 좀 넘어가면 아무래도 좀 이제 어휘력이 약한 학생들은 좀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들이 일부 등장합니다. hover라고 하는 단어는 토익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간히 등장하고 특히 part 7에 이제 가끔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암기를 꼭 부탁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126번 문제 마무리 지을게요. 7번 가시면 7번은 이제 A, B, C, D의 선택지가 자, 다 동사는 아닙니다. 그럼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한번 따져볼까요? 자, that 이하가 와 있고요. that 이하에 이제 자, 주어가 어디 있습니까? 얘가 둘 다 주어네요. 동격이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누구부터 지울까요? A번 지우시고요. 나머지 세 개는 다 동사인데요. 자, 그러면 수태 시제 한번 따져볼까요? 숫자는 버릴 게 없네요. 주어가 3인칭 단수지만 과거 동사, 미래 동사이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로 태로 가겠습니다. 이하의 목적어를 지금 담고 있죠. 자, 목적어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능동으로 보는 게 맞고요. 자, 그래서 수동의 구조를 가진 이하이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점이 과거냐 미래의 능동이냐만 따지시면 되는 건데요. 자,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특정하게 여기 지금 그 last Friday가 나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과거로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last Friday는 누구예요? announced 된 시점을 수식하는 부사잖아요. 만약에 last Friday의 위치가 이 문장 안에 와 있었다면 자, 지난주에 어떻게 전시가 되었습니다가 맞아요. 자, 전시했습니다가 맞아요. 자, 그런데 last Friday는 자, 빈칸의 동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 자, 그 점이 좀 함정입니다. 발표된 내용이 뭐죠? 바로 자, locally revered artist. 자, revere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숭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예술가예요. 누군가요? 샌드라 에반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자, 이분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최근의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상품 중에서도 패션 업계에서도 신상품을 말하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신작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바로 at the town library in the summer. 여름에 말이죠. 자, 도서관이 되겠죠? 이곳에서 자, 신작을 전시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표가 됐겠습니까? 금요일날? 아니, 이미 전시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왜 발표가 되죠? 자, 발표된 시점은 분명히 과거지만 그 당시에 발표되었던 내용은 앞으로 이것을 전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발표되는 게 맞아요. 맞죠? 따라서 in the summer는 여러분들 특정한 자, 시점을 나타내진 않지만 이번 여름에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번 여름은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 가을이면. 그런데 지금은 문맥상 자, in the summer를 아직 오지 않은 여름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봄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봄에 전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목적어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능동으로 가서 C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일반적인 시제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일반적인 시제 문제들은 시제를 부르는 어떤 특정한 부사구가 있어요. 특정 시제를 부르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문장의 전개상 발표되는 내용이면 과거에 뭐뭐 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 전시할 것이다 뭐뭐를
이 내용이 발표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자, 미래 시제를 답으로 골라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요약해 드렸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대절 이하는 진짜 주어고요. it가 지금 가짜 주어인 것이죠. it과 대세,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는 사실도 참고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부사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자, currently는 현재, habitually는 습관적으로, immediately는 즉각적으로, centrally는 뭐 가운데, 중앙에서, 가운데, 중앙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e centrally located between A and B. 그럼 A와 B 사이에서 중앙에 위치해 있다. 그죠?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128번 문제 그래서 부사의 어휘 문제로 보시면서 가십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가면 될까요? 앤드류가 자, will be entering 캠프 이렇게 되겠어요. 자, 캠프에 들어갈 건데요. 이 캠프는 어떤 캠프인가요? 트레이닝 캠프고 자, 기본 트레이닝 캠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뒤쪽까지 해석을 해보시면 자, 이것이 기본 군사교육 캠프가 되는데요. 자, 9월 달에 그런 어떤 기본 군사훈련 캠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on 플러스 ing는 100% 뭐라 그랬죠? 뭐뭐 하자마자. 이건 좀 이따 추가 설명할게요. 자, signing the document. 서류에 자, 사인을 하자마자. 어떤 서류예요? 바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뭘 위해서? 자, 그 사람이 군대에 합류하겠다라고 하는 자, 그죠? 네. 죄송합니다. 군대에 합류를 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자, 그런 서류에 사인을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즉각적으로 라고 하는 자, C번에도 답을 쓰시면 돼요. currently도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부사인데 자, 이 아이도 어떻습니까? 이 아이는 미래 시제와 결합될 수 없잖아요. 현재 뭐뭐뭐 하고 있다. 현재 어떤 상태이다기 때문에 자, currently는 반드시 시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라고 하면 자, 그래서 그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의미상 말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자, 기본 군사훈련 캠프에 합류하고 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immediately를 정답으로 고르겠습니다. 자, immediately는 without delay의 뜻이고요. 그래서 지체 없이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 여기서는 이제 upon 플러스 ing에 대해서 또 강조를 또 해야 되겠는데요. 자, upon에서 이 up은 빠지고 on 플러스 ing도 마찬가지의 개념이에요. on이 여러분들 접촉의 개념이잖아요. 따라서 on 다음에 어떤 물건이 나오면 어떤 물건과 접촉하고 있는 것이지만 on 다음에 이렇게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혹은 ing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것을 하는 시점과 딱 맞닿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동시동작과 동시상태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upon arriving 그럼 뭐예요? 도착 시점과 딱 맞닿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번역하죠. 자, 그래서 upon이나 on 플러스 ing 혹은 upon이나 on 플러스 행위명사는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예문 몇 개 드릴 테니까 기억하십시오. upon request 그럼 요청하자마자 이런 뜻이에요. upon delivery 그럼 배달하자마자 이런 뜻이죠. 자, 혹은 또 upon termination 그럼 종료하자마자 이런 뜻이고 upon receipt라고 하면 수령하자마자 받자마자 이런 뜻입니다. upon entrance 그럼 입장하자마자 들어가자마자의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고 ing는 뭐 아무거나 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upon signing 그럼 sign 하자마자로 번역하실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되었던 학생들은 자, 부사 어휘를 자연스럽게 잘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번 문제는 거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 지으면서 128번 끝내도록 할게요. 129번 가시면 A, B, C, D가 품사가 모두 같지 않고요. 자, 어떤 품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I several 다음에는 복수명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따라서 복수명사는 누구밖에 없어요? 자, 이거 봐라. C번이 딱 함정으로 기다리고 있죠? 땅 파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빠지라고. 자, 안 되겠습니다. 그럼 복수로 쓰니까 얘밖에 없네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동사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20번 때가 넘어가니까 지금 선택지 구성 자체가 이렇게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거죠. 자, several delegates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위임하다. 자, 혹은 누구누구를 대표로 뽑다의 뜻이에요. 자, delegates는 명사로 그래서 대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명사로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자, 대표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로는 저렇게 여러분들 복수로 쓴 것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T번입니다. delegate도 마찬가지로 대표하는 사람들,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복수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낼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고요.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자,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 대문자로 써 있죠. 자, 그래서 House of Representatives, Representatives 이거 원래 대표자의 뜻이니까 이거는 하원의회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원의회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어휘도 대충 봤고요. 자, 그러면 전체 문장 해석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자, 기분이 되게 좋아요. 자, 여기도 또 나왔네요. excited는 감정과 관련된 동사이기 때문에 자, 사람이 나오니까 ed예요. 이런 감정을 유발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왜 그랬죠? 바로 만나기 때문에. 누굴 만나요? 바로 several 자, delegates가 되겠습니다. 몇몇 대표자들이 되겠죠. several은 다시 한번 몇몇의, 소수의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원의회로부터 나온 몇몇의 의원들을 자,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좋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29번 마무리 짓고요. 130번 가죠. 30번의 ABCD의 선택지가 자, 모두가 같은 그 단어에 자, 뿌리를 두고 있는데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더 다음에 지금 Born China Dinnerware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 있는데 당연히 여기는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자, B번입니다. ER이나 EST가 붙어서 여러분들 바뀌나요? 품사가? 아니요. 안 바뀌어요. 자, 매번 강조하죠. 가벼운 뭐뭐뭐, 더 가벼운 뭐뭐뭐, 제일 가벼운 뭐뭐뭐.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급수만 바뀌는 것이지 품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ER과 EST는 품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상기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최상급 앞에는 꼭 더가 붙어야 되는 것도 알죠? 그것도 여러분들 딱 지켜졌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정하도록 하고요. 본 차이나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광고에서도. 자, 그래서 본이라고 하는 건 뼈고요. 차이나라고 하는 게 원래 자기 아니에요, 자기. 중국도 그렇지만 자, 도자기류를 우리가 차이나라고 하는데 뼈가 들어간 자, 그런 뼈가루가 들어가 있는 그런 차이나. 다시 말해서 고급 자기를 우리가 본 차이나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 무슨 상표의 이름도 본 차이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본 차이나의 자, 그런 디너웨어가 되겠습니다. 디너웨어는 식기류를 말하죠. 그래서 이거는 복합명사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앞에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맞겠다. 자, 여러분들 중에는 본 차이나를 혹시 형용사로 보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앞에다 부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어요? 자,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자, 그거는 이제 결국 어휘의 문제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족한 어휘 부분을 메꾸셔야 된다는 거고 자, 메꾸시는 과정에서 모르시는 거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본 차이나는 다시 한번 고급 자기류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만들어요. 뭐를요? 그렇죠. 최상품의 finest의 가장 좋은 자, 본 차이나 식기류를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자, 그런데 자, 그것들은 어떤 것이죠? 식기류는 바로 종종 나와요. 뭘 동반해서 나오나요? 매우 높은 가격표. 이것을 동반하고 나온다. 다시 말하면 높은 가격표를 붙이고 나와요.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130번까지 마무리를 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또 유익한 강의가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강의자로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강의가 여러분께 도움이 될까, 유익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 늘상 정말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강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하고요. 자, 네 번째 강에서 좀 더 좋은 강의로 만나볼까요? 좀 더 좋은 개그도 연습하시죠. 그렇죠. 좀 더 좋은 개그도 요즘에 많이 준비하고 갈고 닦고 있으니까 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무엇을 예상하셔도 자, 그 이상을 약속합니다. 자, 3강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